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충남 내륙과 전북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충남과 전북 지역이 3에서 8cm가량입니다. 서울 지문 현지 기온 1.2도입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불러온 주체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철회 압박만 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장을 자기 집에 불러요. 그런데 방위비 50억 달러 달라, 이런 말을 20번이나 반복하는 추태를 벌였습니다. 작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 참여한 대기업 회장의 측근을 부르더니 마쿠를 캐려고 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내법을 고치라고도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이미 약속한 대한민국 정부 출연기관 포럼 일정을 일방적으로 어깁니다. 그러더니 미국 햄버거 프랜차이즈 개점식에 갔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이 사람 집 담을 넘어가서 농성하다가 다 잡혀갔지요. 그는 고양이들이 무사하다,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사하지 않은데요. 네, 해군 제독 출신인 이 사람이 북한과의 충돌이 있을 경우 전면전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북미 회담이 불발되자 노딜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엔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이야기입니다. 그가 미합중국의 대표라면 미합중국은 우리나라를 해리스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다 못해 조롱하는 주한 미국 대사. 정부는 거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용수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수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서 입장해 주시고 7시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달려가 보시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이라고 했는데, 네, 브리핑을 하시는 분은 이 감기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네. 이 정치에서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부터 예. 네, 이 뉴스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로 해소를 위해서 네네. 우리 정상근 기자가 골병이 들고 있어요. 이 점을 분명히 네. 알아야 됩니다. 예. 네, 뼈보다는 살 쪽에 더 병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 이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결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이 최고위원회에서 이 자유한국당에게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회에 자유한국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이 정치 세력이 연합을 해서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 세력, 그러니까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서 정기국회를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토론은 무의미하다라는 지적도 당 안팎에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그 예산과 개혁, 그 민생 완수를 위한 4+1 비상공동 행동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네. 대한신단도 여당이 다수파 전략, 의회 과반 입법 연대만이 답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다양한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살라미 전술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살라미가 뭐냐면은 네네. 소세지, 큰 소세지는 뭐 그 자체로 한 덩어리이지만은 얇게 썬단 말이죠. 네네. 한 사안을 갖고 얇게 썰어가지고 여러 개 사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네, 이게 맞습니다. 바로 살라미 전술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서양에 있는 얇은 햄을 이제 살라미라고 하는 거죠. 아유, 그렇습니다. 네. 맛은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살라미 전술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일단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고 이 필리버스터를 가동을 하면은 이 회기를 끝내버리고 이 다음 회기에서 쟁점 법안을 상정한 뒤에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또 그 회기를 끊어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회기가 종료가 되면 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가 되고 이 다음 회기에서는 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이 국회법이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를 활용하겠다라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임시국회를 한 4번 열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선거법을 먼저 하면은 이 선거법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제 공수처법을 못 하니까 거기서 이제 회기를 종료하고 다음 회기를 열면 선거법은 통과시킬 수 있고 이 공수처법은 또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 임시국회 회기가 그래서 뭐 3일, 4일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아직 뭐 전술 전략 중에 하나로 지금 고민이 될 뿐이지 이게 확정된 방안은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이 4+1 협의체 비공개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주 내내 협상을 가동해 본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유한국당이 머리를 썼더니 더불어민주당도 머리를 쓰는 양상이네요. 네. 자, 자유한국당 오늘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당무에 일단 복귀를 했습니다. 단식 8일 만에 쓰러진 후 병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고요. 복귀한 황교안 대표는 일단 자신을 대신해서 단식에 돌입한 신보라 정미경 최고위원을 찾아가서 이 단식을 만료했고요. 이 두 최고위원 역시 단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오늘 종료했어요? 네네. 하지만 이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통합과 이 당내 과감한 인적 쇄신을 화두로 던졌는데요. 이 단식 전에 당내외에서 불거진 쇄신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황교안 대표는 단식 이전의 한국당과 그 이후의 한국당은 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라면서 이 과감한 혁신을 이뤄낼 것이며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으면 이겨내고 또 필요하다면 읍참마속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당은 변화와 쇄신을 더욱 강화하고 또 대여 투쟁을 극대화해야 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라면서 이 사무총장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사표를 일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퇴서를 제출한 당직자는 이 박맹호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24명, 이 원외 인사 11명 등 총 35명의 당직자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모두 황교안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들입니다. 또한 황교안 대표는 이 지지부진하던 보수 통합에 대해서 이 탄핵 문제를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라면서 이 보수와 중도,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함께하는 새로운 통합을 이뤄내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유승민 의원이 제안한 의제 중 일부를 또 수용한 것으로 언론은 또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법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을 맡고 이 3대 문재인 게이트 실상을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신보라 정미경 최고위원 단식이 종료됐는데 닷새 동안 한 거예요, 보니까. 네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탄핵 문제를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당내 친박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되고요. 예, 탄핵 문제를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 아닙니까? 아니면 뭐 역사의 준엄한 판결을 맡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또 지금 그 우리 공화당 친박 세력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네네. 확실하게 독자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러면 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의 유승민계의 통합으로 보수 통합의 어떤 큰 물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네요. 네. 자, 검찰이 전 특감반원 사망과 관련해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했네요. 고인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특감반원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한 의혹들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사망한 청와대 특감반원은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 이 특별감찰반에 소속됐던 검찰 수사관입니다. 네. 이 사람이 어제 저녁 검찰 소환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돼서 충격을 줬는데요. 네네. 이 언론은 이 수사관이 지난 2017년 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경찰에 전달했다는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문건 작성에 깊이 관여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면 네. 이 수사관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증인인 셈인데. 그리고 이제 사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또 사무실에서는 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가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네.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미안하다는 뜻의 메모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또 보니까 유서에는 검찰과 윤석열 총장에게 가족들을 배려해달라 부탁하고 애원하는 내용이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유서 자체가 뭐 특정인에 대한 뭐 가족을 제외하고는 뭐 특정인에 대한 뭐 어떤 편지보다는 뭐 여러 명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별건 수사로 이렇게 압박하니까 내가 죽어야 더는 가족이 모욕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찰이 부검을 했는데 이 1차 부검 결과 이 해당 수사관의 사망에 특이 외상은 없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최종 결과까지는 2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예.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백 수사관의 사망으로 검찰 수사가 벽에 부딪힌 셈이 됐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이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오신 분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죠? 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감찰반 출신의 검찰 수사관 사망 소식에 대해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한 이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의 압력으로 인한 사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 고민정 대변인은 이 민정비서관실 특감 반원은 이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이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으로 업무 성질이나 법규, 이 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 조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별동대를 꾸려서 업무 범위의 일을 벗어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것이죠. 네. 그러면서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가 지난해 지방선거 즈음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이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 자유한국당 후보였죠. 지난 네네. 이 지방선거에서 이분에 대한 그런 그 고발이 들어왔는데 이 고발하면서 이분이 그 고발 대상자를 김기현 울산시장 이름을 올렸는데 네. 경찰은 도리어 김기현 울산시장을 참고인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환 조사도 한 번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네. 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오늘 모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선거에 그렇게 해서 그 김기현 후보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했다면은 왜 그 사람을 참고인으로 바꿔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수사를 안 했었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사는 또 검찰이 먼저 했더만요, 보니까. 네네. 예.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니까 내사를 중단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경찰이 무리하게 단독 수사를 했다. 이런 주장, 검찰의 주장이 지금 그 기초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판했던 민식군 어머니가 악플에 시달렸다고 하지요. 네, 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가 지난달 29일이죠. 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 박초희 씨는 그 나경원 말 바꾸지 마라. 너도 엄마라고 속상하다고 내 앞에서 얘기했다라면서 내가 죽었어야 네 입에서 우리 아이들 이름이 안 나왔다고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 박초희 씨가 글을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네. 좀 차마 읽기도 어려운 악플들이 이어졌는데 뭐 민주당의 선동에 넘어갔다는 정말 얌전한 편에 속하는 축이고요. 아, 그 댓글이 네네. 가장 얌전한 축에 속하는 댓글이에요. 네네. 네. 이 나경원 의원이 당신 친구냐라부터 이 민식이법에 묶어서 공수처법 끼업하는 민주당 행동이 뭐 시체팔이라거나 민식이 하는 게 세월호 유가족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참. 악플 공격이 이어지자 이 박초희 씨는 하루 만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을 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접한 다수 누리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누가 올린 댓글인지도 궁금해지네요. 예. 네. 성남 어린이집에서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 이 소식에 또 많은 분들 놀랐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네네. 지난달 29일 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와서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는 그 딸아이가 이 성남 모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5살 딸아이가 지난달 4일 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본인에게 털어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래 남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이 된 건데. 아, 그래요? 네네. 피해자는 이 신체 부위에 대해서 이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고요. 이 같은 사건은 심지어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도 벌어졌다라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이 병원으로부터 이 신체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도 받았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그리고 어제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을 해서 네, 지금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글을 올렸는데 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이 본인의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이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그대로 찍혀 있는 것을 원장, 담임 2명, 뭐 CCTV 관리자, 뭐 저희 부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확인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도대체 뭐랬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방치했을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교실 안에 이 어린이집 교실이라고 해도 아이가 뭐 수백 명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크지가 않아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피해자의 부모님은 가해자 부모, 가해자 아이, 이 가해자와 동참해서 피해자를 둘러싼 아이들, 이 아이들의 고통을 무시해버리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 선생 등은 반드시 처벌해달라라면서 아동인권에 관련된 처벌의 수위를 높여달라고도 호소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타다 서비스에 대한 첫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검찰이 타다가 이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했다라면서 기소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재판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이재용 소카 대표 그리고 VCNC의 박재욱 대표 등의 변호인이 참석을 했는데 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뿐이다 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의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다 라면서 네.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 실체는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검찰은 이 타다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네. 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운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이지 임차인이 아니다라면서 이 타다의 성격이 택시로 규정되는 만큼 이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소카 그러니까 이제 타다 쪽에서는 이건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네네. 검찰은 불법 콜택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택시다라고 건데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의견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우리 저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타다 논란 관련해서 예. 네.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네. 이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내일 방송 나올 수 있느냐
못 나오느냐가 거의 네. 문제입니다. 내일 방송을 택시 타고 나오느냐, 타다를 타고 나오느냐 이 문제가 걸린 문제이기도 한데. 예. 네.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택시 영업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 쪽 입장하고 많이 닮아 있네요. 네. 근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택시 사업의 변형된 형태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 제 입장도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입장이 없습니다. 내일 둘 다 타고 오실 수 있겠네요. 네. 예. 자, 김대근님 사망하신 분 안타깝습니다. 김도균님 명복을 빌 뿐입니다. 전 특감반원. 네, 안타까운 사연 관련해서 이런 의견 보내셨고 활화사님 아픈 부모님께는 악플 달지 마세요. 네, 민식군 어머니를 향한 이런 악플. 정말 시간이 많이 남는 분들이 많나 봐요. 예. 그러게요. 네. 아니 남에게 그 상처를 줄 발언들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모두가 너무 좀 참담한 마음을 댓글로 말이죠. 네, 어머니 힘내세요. 그분들은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뉴스 505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윤여은 씨. 네, 고속도로 수도권 중심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 분기점과 시흥 요금소에서 송내, 또 노우지 분기점에서 김포 요금소와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밀립니다. 반대쪽은 일산에서 김포와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은 광암터널에서 송파와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과 양재에서 반포 사이 정체고요.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금강 나들목 1km 정체 작업이 있어서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은 서해대교와 횡담도 휴게소 사이 1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대 서울 쪽은 화성 휴게소와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또 일찍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제2경인 고속도로 인천 쪽은 전 시간에 있던 작업 여파로 광명에서 신천 쪽으로 7km가량 밀립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잠실철교에서는 아직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북단 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잠실대교나 올림픽대교 이용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때문에 민식이법, 해인이법, 태호 유찬이법 등 아이들을 위한 민생 법안들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온 태호 아빠 김장회 씨는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피해 아이들의 부모들은 지난 금요일에 법안이 통과되는 줄 알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속았다. 기만당한 기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태호 아빠 김장회 씨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회에서 직접 목격한 상황 들어보시죠. 그래서 전 27일 날 네. 아내들이 저 방송에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저희가 법안 소위 잡아달라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채익 간사님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은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네, 행안위 간사 이채익 간사한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확답을 안 주셔서 그래서 안 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찾아가서 부탁드리자. 그래서 아내들 또 한 번 가고 한 3번 정도를 맞추셨거든요. 그래도 확정이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확인하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금요일 통과되는 줄 알고 다. 제가 어제 그 기자회견 봤거든요. 일요일 날. 다시 했죠 또. 네. 예, 이건 다 민주당의 책임이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나원내 대표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속인 거잖아요. 기만하신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네.
근데 처음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거는 또 당사자끼리 갈등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이제 얘기를 한 처음 그 자리잖아요. 저희가 볼 땐. 네. 거기서 미안하다 네. 아니면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고 기대라고 들어봤는데 최소한 유가족한테는. 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촉발된 여야의 대치 상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안 하면 다른 야당과 협력하겠다는 입장, 자유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각 당의 입장, 원내대변인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고서는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만희 의원은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여야 합의로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의 원포인트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식이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 민주당이 거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관계가 틀린 겁니다. 199개의 안건에서 일괄 전부 다 이 필리버스터를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 안건들을 필리버스터가 철회되지 않고서는 민식이법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순서가 민식이법이 뭐 2번이었으면 그것만 빼고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네. 이미 모든 법안이 그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새로운 법안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시당초 모든 거를 이거는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죠. 법안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정춘숙 의원은 포함이 된다고 또 주장을 하던데. 아닙니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데 만약에 의안 처리 순서가 만약에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밀리면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발동이 되는 순간에 어차피 처리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여야 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은요. 얼마든지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의 원포인트 처리는 가능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발목 잡힌 법안 중에 어린이들을 위한 민생 법안인 유치원 3법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유치원 3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태도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른 싸움에 아이들을 위한 법이 희생됐다. 너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와 손잡고 1년 내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이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전형해서 유치원도 학교니까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잘못된 운영을 하게 되면 처벌한다. 그리고 다른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들처럼 국가가 지정한 회계 시스템을 쓰도록 의무화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과 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거나 할 경우에 예전에 무슨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 용품을 사거나 막걸리하고 홍어 사서 드시거나 이러면 그전에는 저기 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계도로 그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처벌됩니다로 바꾼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국공립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도 다 처벌 대상입니다. 그동안 살인 유치원만 안 했었던 건데 이게 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법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 저한테 물어보신 건 아니죠? 김용민 라이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설을 비롯한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레임덕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을 말하는 거지요. 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거는 중요한 레임덕 현상,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그 참 사정에 핵심인 박형철 반부패 청와대 비서관이 가서 사실을 인정하고 나오니까 저는 이게 레임덕의 시작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레임덕의 시작으로 보세요? 권력 누수 현상이죠. 아니 보십시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건
모든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검찰에 가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면은 네. 이건 중요한 램덕 현상이다. 권력 누수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검찰에서 다 청와대하고 왔다 갔다 한 모든 보고하고 받은 걸 다 공개가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표적 수사를 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이 고발을 당했음에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등의 오해를 살까 봐 경찰이 김기현 시장을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운하 청장은 당시 울산 지역에서는 김기현 전 시장뿐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모두 자유한국당 측이 많이 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시장만 떨어졌다면 말이 될 텐데 나머지 자유한국당 후보들도 떨어졌으니 김기현 시장 측에 대한 수사가 곧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낙선으로 직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피고발인, 고발된 사람 중에는 김기현 전 시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야당 측이나 또는 세간에서 의혹을 제기하듯이 경찰이 만약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면 김기현 전 시장이 고발됐는데 이분을 당연히 피의자로 입건해서 소환 조사한다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경찰은 선거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참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된 이후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소환도 안 됐어요? 한 번도? 예, 한 번도 소환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경찰이 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 전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낙선을 했기 때문에 관련 수사가 본인의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청장님을 고발하게 됐지 않습니까? 당시 울산 지역에서 김기현 전 시장만 선거에서 진 것이 아니고 구청장도 다 지고 시의원도 다 지고 구의원도 이전과는 크게 다르게 자유한국당이 많이 졌습니다. 뮤즈의 Time is Running Out 듣고 오겠습니다. Something beautiful, a contradiction. I wanna play the game, I want the friction. You will be the death of me. Yeah, you will be the death of me. Bury it, I won't let you bury it. I won't let you smother it. I won't let you murder it. But our time is running out. But our time is running out. You can't push it underground. You can't stop it screaming out. I wanted freedom, bound and restricted. I tried to give you up, but I'm addicted. Now that you know I'm trapped, sense of elation. You never dream of breaking this fixation.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들고 나온 필리버스터 카드에 국회 마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개의 민생 법안들이 방향을 잃고 텅 빈 국회 본회의장을 떠들고 있는데요. 앞서 핫소리에서 여야 원내대변인의 발언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여야 국회의원들 연결해서 앞으로의 국회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참담해서 여러 가지로 대부분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특히 중진 의원들은 요정 활동 한 20년 한 중에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많이 계셨습니다. 네네. 매우 비상식적이고 정도를 벗어난 거의 의회 쿠데타에 가까운 폭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4+1 공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미 4+1 공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한 2, 3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길면 한 수요일 정도까지 자유한국당과의 설득을 좀 해보고요. 그 설득의 기본적인 전제는 현재 199건에 대해서 걸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처리와 관련돼서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의사 진행에 협조한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도 그러면 민생 시급한 민생 법안은 서둘러 처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이후에 처리할 수 있겠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체 의사 일정을 막을 경우에는 4+1 공조에 따른 의사진의 의결을 저희가 시도할 생각입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식이법 처리가 유예된 거 아니냐 이걸 두고 이제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서 민식이법을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진짜 민식이법 서두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원포인트 열었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지금 199건의 법안 중에 거의 대부분이 민생 현안입니다. 네네. 거기에는 도리어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중심으로 해서 대안이 만들어진 포항 지진 지원 특별법도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포항 주민들은 지금 열악하게 지금 오랜 기간을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겠다는 겁니까? 네. 저는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여론에서 좀 두드려 맞고 그러면 그것만 임기응변식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식이법과 관련돼서 아이들 목숨을 갖고 볼모를 했다라는 비판이니까 그건 해주겠다. 네. 그리고 그럼 나머지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 기본법도 있고 우리 청년 기본법도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고 소상공인 어려운 특정 지원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항시에 대한 지원법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그 법들을 모두 외면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다음에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자신들의 본분과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필리버스터 신청을 기점으로 여야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협상 테이블 가동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건지 물밑에서는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은 여전히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민생 현안법은 처리하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전제가 그럼 도로교통법 하나가 아니라 전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협의 처리, 또 이후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쟁점들, 선거제도라든지 사법개혁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협상을 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우리 당은요. 네. 자, 오늘 내일 기다렸다가 자유한국당 쪽에서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길.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어떤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저희들은 다른 야당들과 같이 협의해서 예산안부터 그다음에 민생 관련 현안법들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포항지진 지원 특별법 등 여러 가지 민생 현안법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및 공수처 설치 등의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도 일괄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저희들은 처리할 생각입니다. 네,
궁금해서 그런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국회의사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200여 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회의가 열려서 필리버스터 하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그 대안을 모색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그 합법적 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도 그 말은 존중합니다. 네. 저희들도 2016년 3월에 그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저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대테러 방지법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딱 한 건을 갖고 저희가 그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죠. 네네. 통상적인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그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네. 어떤 쟁점이 되는 법안을 놓고 그 법을 갖고 필리버스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법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반대 토론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들이 낸 원한 의결한 자기들의 법안,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법안, 또 그동안 상임위 법사위를 거치면서 다 합의해서 여야가 합의한 쟁점이 없는 법안, 네. 심지어 자구 수정밖에 안 한 법안들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199개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건 거는 이거는 국회를 완전히 정지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은 그 회기 내내 필리버스터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회기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국회라는 게 지금 12월과 1월은 우리가 회기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단위로 열고 3일 후에 또 열고 그러면 아마 국회를 한 3번 정도 열 수 있지 않을까, 서너 번 정도. 그리고 2월 달은 30일이에요, 법으로요. 결국은 만약 자유한국당이 199개의 패스트트랙을 필리버스터를 거는 순간 4월 우리가 이번 5월 말에 이제 저희 국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렇죠. 끝날 때까지 법안 처리는 많아야 5개 내지 6개밖에 안 될 거고요. 결국은 이것은 국회를 사실은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거의 테러 행위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자기의 정당한 주장, 그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주장이 이렇습니다를 국민에게 호소하기보단 그저 막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키자는 이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내일 사법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대치가 더 격화될 것 같은데 내일 국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부의된다는 거는 그 상정과 부의가 다른데요. 부의라는 거는 이제 관할이 본회의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장이 그 법을 이제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법사위에서 그 국회의장으로 본회의로 부의된 거고요. 이후에 국회의장께서 적절한 시점에 관련 법안들을 일괄해서 선거법, 그다음에 사법개혁법, 그다음에 예산안 등을 일괄해서 상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연히 민생 관련 법안도 상정할 것이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러한 법안들에 대해서, 특히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오늘 내일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어제 제가 그 브리핑하면서 일요일 날 2, 3일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네네. 짧으면 내일이고 길면 수요일 정도 저희들은 보고 있고, 물론 원내대표께서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협의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제가 단언해서 드릴 수 없겠지만 그리 길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정기국회가 12월 10일에 종료됩니다. 12월 10일에 종료되기까지 특히 예산안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미 오늘 예산안이 법정 기일인데 지났거든요. 법을 어긴 거죠. 그럼 최소한 정기국회 종료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내일부터라도 시급하게 예산안 협의를 본격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4+1을 가동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579번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 견해도 들려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과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을 비롯한 당직자 35명이 변화와 쇄신을 내걸고 일괄 사퇴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당내 분위기를 조금 더 쇄신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가 좀 담겨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공천혁신이 핵심일 텐데, 어떻게 공천혁신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의중과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전망을 하시는지요? 저는 정당개혁의 어떤 인적 쇄신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또한 검찰개혁의 정점은 바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은 지금 상당히 윤석열 총장이 일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도 뭐 얼마 전에 300인 팬미팅입니까? 300인 네. 국민과의 대화에서 잘한다고 칭찬할 정도로 그 권력으로부터 어찌 보면은 상당히 좀 자유롭게 수사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 개혁은 불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건죠? 지금 그 역대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한테도 한번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검찰이 권력의 그 추구가 된 것을 권력의 신뢰가 된 것을 상당히 우려했고 그것을 우리가 해방시켜주자, 네.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 조국 수사도 그렇고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유재수 사건도 그렇고 지금 그 검찰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통령과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촉발된 대치정국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데 일단 그 민주당은 한국당이 먼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해야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성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면서 또 한켠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처리하지 않으면 못하겠다. 저는 이게 우리 사회자님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식이법하고 민생 법안을 시급한 것을 빨리 처리하자. 그래서 네. 빨리 국회를 열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금요일도 우리가 밤 9시까지 저녁 늦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국회의장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해서 본인들이 패스트트랙을 자꾸 처리하겠다, 강제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그 못된 그 버릇은 고쳐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그래서 이해찬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식이 참으로 좀 유치찬란하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쿠데타라는 것을 이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네. 이해찬 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께서는 정치를 오래 했던 선배님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본인이 말했던 보수를 계멸하겠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자꾸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식이법 처리를 약속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야당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유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이 또 돌고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은 처리하고 싶은데 더불어민주당이 막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이라고 이건 가칭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예.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스쿨존 내 신호등이나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쿨존 내에서 12개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가겠다는 이 법안이거든요. 네네. 어쨌든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이걸 먼저 처리하자는 거예요. 네네. 우리 당에서는. 예. 그래서 빨리 국회를 열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독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번 빨리 통과시키자 하는 것이 저희 자유한국당의 지금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좀 더 강경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도리어 더 이 출구가 없는 그런 대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나머지 여당과 사당이 또 결집해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게 될 경우 한국당으로서는 나름대로 어떤 출구가 없다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참 정치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부분에서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이 지금 많이 가진 분들 아닙니까? 네네. 정권도 가지고 있고 의석수도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보십시오. 많이 가지고 힘이 센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힘이 약하고 적게 가진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제발 좀 서로의 정당의 탓을 하지 말고 예예. 저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부터 보수를 개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서로가 이 합의점을 좀 찾아 나가기를 좀 바라고요. 네네. 그 점에서 저는 유감스러운 게 국회의장의 행동입니다. 실제로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직권상정 때 선거법을 같이 직권상정해버리면은 선거법은 협상도 못 해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어떤 중진 의원이 하시더군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해야 될 몫은 네. 지금 국회의장 무소속으로 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왜 무소속으로 이렇게 정당 소속을 안 하도록 합니까? 양 정당을 서로 잘 공정하게 바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네. 국회의장이 양쪽 정당을 불러가지고 서로가 좀 양보해라. 왜 그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가진 쪽이 좀 더 양보하면 되잖아요. 네. 4 플러스 1이니 뭐니 해가지고 네네. 자꾸 힘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거야말로 쿠데타적 발상이지요. 네. 또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예. 마치 겁먹은 사슴처럼 네.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자기들도 알겠습니다. 말이죠. 야당 때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대체적 방지법 할 때 예, 분명히 예. 본인들도 필리버스터를 해놓고 지금에서는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이해가 안 되는 알겠습니다.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